폐지 줍던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 2025년 11월 7일 화요일, 정확히 오후 2시 정각. 구멍난 회색 작업복에 낡은 등산화를 신은 75세 최영감이 정육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태원은 순간 멈칫했다. 이런 차림의 노인은 보통 시장 구경만 하다 가기 마련이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진열된 최고급 한우 부위를 가리켰다. 육회용 한우 10kg만 주시오. 태원의 눈이 동그래졌다. 10kg이면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육회 부위를 거의 다 쓰는 양. 그것도 마장동 A등급 한우 육회는 1kg에 15만원, 총 150만원이었다. 할아버지, 10kg이면 혹시 식당 하시나요? 양이 워낙 많아서요. 최영감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새 돈인 5만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다. 새 돈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돈은 여기 있소. 10kg 맞소. 빨리 좀. 부탁하오. 태원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불과 3개월 전까지 시장에서 폐지를 줍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할아버지가 매일 거액을 쓴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다. 매일 150만원, 20일이면 3천만원이 넘는 돈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최영감은 오후 2시 정각에 나타나 같은 양의 육회와 불고기용 고기 추가 50만원을 새 돈으로 사갔다. 하루 지출액은 200만원에 달했다. 태원은 옆 가게 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주변 상인들 역시 최영감이 다른 가게에서 과일 50만원어치, 반찬 20만원어치를 매일 구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루 총 지출액은 300만원에 육박했다.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하루에 300만원을 쓴다. 이거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거나 누군가 돈 세탁에 이용하는 거 아니야? 상인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태원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신고를 받은 이준호 순경이 잠복 조사를 시작했다. 순경은 최영감이 사는 달동네 판자촌까지 미행했고 그곳 마당에 낡은 집과 어울리지 않는 업소용 냉장고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냉장고 안에는 그날 산 음식만 들어있었고 전날 산 음식은 사라져 있었다. 경찰과 상인들은 최영감을 대규모 금융범죄 조직의 운반책 또는 돈 세탁 공범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17일째 되던 날 최영감이 육회를 사러 오지 않았다. 걱정된 태원과 이순경은 할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최영감을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순경은 할아버지 집에서 낡은 통장과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통장에는 3개월 전 33억 5천만 원이 한 번에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수첩에는 가정폭력 쉼터, 어린이 보호소라는 단어와 함께 매일 구매한 육회, 과일, 반찬의 금액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순경이 병실에서 회복 중인 할아버지에게 통장에 대해 묻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로또 1등 당첨 사실을 고백했다. 복권이요. 3개월 전에 50억 로또에 당첨됐어. 그리고는 숨겨왔던 비극적인 사연을 털어놓았다.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 우리 딸 미영이가 없는데. 2년 전 30대 초반의 외동딸 미영은 꿈에 그리던 첫 직장에 취직했다. 미영은 첫 월급을 받자마자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마장동 육회를 사오겠다고 약속했다. 아빠, 우리 이제 육회배 터지게 먹어요. 내가 최고 좋은 걸로 사갈게요. 미영은 육회 1kg이 담긴 봉투를 들고 귀가하던 길에 불의의 사고 묻지마 폭행살인 사건로 세상을 떠났다. 구급대원이 발견했을 때도 미영은 육회 봉투를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쥐고 있었다고 했다. 딸이 그 맛있는 육회 한번 실컷 먹어보지 못하고 갔는데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소. 할아버지는 오열했다. 설상가상으로 할아버지 역시 폐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내 남은 시간 딸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고 싶었어. 미영이가 좋아했을 맛있고 귀한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었어. 그래서 매일 육회를 사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와 어린이 보호소에 보내고 있었어. 할아버지가 매일 육회 10kg을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음날 쉼터 봉사자가 가져가도록 한 것이었다. 새 돈을 고집한 것은 딸의 첫 월급처럼
깨끗한 돈으로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진실을 들은 박태원 사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오해를 했습니다. 태원은 곧바로 마장동 시장 상인들에게 이 사연을 전했다. 상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고 할아버지를 돕기로 결정했다. 상인들의 동참 마장동 정육점과 주변 과일, 반찬 가게들은 할아버지가 쉼터에 보낼 음식들을 무료 또는 원가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마장동 시장 입구에는 미영의 나눔 냉장고가 설치되어 상인들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채우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할아버지의 시한부 삶은 상인들의 따뜻한 도움 속에서 나눔으로 가득 채워졌다. 할아버지는 딸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고 시장 공동체에 사랑을 남긴 채 6개월 뒤 딸의 곁으로 평화롭게 떠났다. 마장동 축산물 시장은 이제 최고의 한우뿐 아니라 75세 할아버지와 그의 딸 미영이 남긴 따뜻한 나눔의 정신으로 유명한 곳이 되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주말, 마장동 시장 상인회 회의실은 상인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박태원 사장이 먼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매일 사가셨던 육회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사랑,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이웃들을 향한 마지막 희망이었죠. 그 숭고한 뜻을 저희가 이제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일 가게 김씨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미영의 나눔 냉장고는 계속 운영해야죠. 아니, 더 잘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반찬 가게 이씨가 손을 들고 제안했다. 좋은 날을 정해서 매년 할아버지와 미영이를 함께 기리는 나눔 행사를 열면 좋겠습니다. 그날만큼은 시장 상인 전체가 마음을 모아 기부하는 겁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준호 순경도 자리에서 일어나 지지를 표했다. 경찰서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연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상인회는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고 최영감님과 미영씨의 숭고한 나눔 정신을 기리며 매년 딸 미영씨가 세상을 떠난 날을 미영이의 육회 나눔의 날로 지정한다. 그날부터 마장동 시장은 새로운 전통을 시작했다. 나눔 냉장고의 공식화. 미영의 나눔 냉장고는 시장 상인회 공식 사업으로 지정되어 24시간 운영되며 마장동 시장의 나눔 상징이 되었다. 정기 기부. 매년 나눔의 날이 되면 박태원 사장의 정육점을 비롯해 시장의 모든 상인이 최고 품질의 한우 육회, 신선한 과일, 따뜻한 반찬 등을 한데 모아 할아버지가 생전에 도왔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어린이 보호소 등에 대규모로 전달했다. 나눔의 물결. 할아버지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이 행사는 서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수많은 시민이 마장동 시장을 찾아와 성금을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하며 나눔의 물결에 동참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박태원 사장은 미영이와 할아버지가 나란히 잠든 묘지를 찾아 육회 1kg과 소주를 올렸다. 할아버지, 미영아. 당신들이 남긴 육회의 따뜻한 마음이 이 마장동 시장을 정말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매년 당신들의 꿈을 이어갈 테니 부디 편히 쉬세요. 마장동 축산물 시장은 이제 최고의 한우뿐만 아니라 딸에게 주려던 육회의 따뜻한 마음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함께 나누는 시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2026년 봄, 마장동 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시장 입구에 세워진 미영의 나눔 냉장고는 이제 마장동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냉장고 옆에는 할아버지와 미영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작은 사랑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입니다. 매일 아침 6시, 박태원은 가장 먼저 시장에 나와 냉장고를 정리했다. 전날 저녁 시민들이 넣어둔 음식들을 확인하고 상한 것은 없는지 점검했다. 이제 이것은 그의 일상이 되었다. 태원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과일상 김철수 씨가 신선한 사과 한 박스를 들고 나타났다. 이거 냉장고에 넣어둬. 오늘 새벽에 도매시장에서 가장 좋은 걸로 골랐어. 형님, 고맙습니다. 근데 형님 요즘 장사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매일 기부하시면. 김철수는 환하게 웃었다. 오히려 더 잘 돼. 사람들이 우리 가게가 나눔을 실천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찾아와. 좋은 일 하는 가게에서 사고 싶다면서.
신기하게도 베풀수록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 이것은 김철수만의 경험이 아니었다. 마장동 시장 전체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진 후 마장동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2배로 늘었다.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소비를 하러 오는 것이었다. 저희 가게에서 사시면 수익금의 10%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갑니다. 이런 문구를 내건 가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처음에는 박태원의 정육점 하나였지만 이제는 50개 가게 중 40개가 넘는 가게가 나눔 가게로 등록했다. 1년이 흘렀다. 2026년 11월 7일 새벽 5시 마장동 축산물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첫 번째 미영이의 육회 나눔의 날이었다. 박태원은 새벽부터 정육점 셔터를 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1년간 할아버지의 사연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고기를 파는 상인이 아니었다. 그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태원아, 육회 준비 다 됐어? 옆 가게 과일상 김철수 씨가 큰 박스를 들고 나타났다. 박스 안에는 제철 과일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네, 형님. 오늘 준비한 육회만 30kg입니다. 할아버지가 하루에 사가시던 양의 3배죠. 반찬 가게 이순자 씨도 김치와 각종 반찬이 든 스티로폼 박스를 여러 개 들고 왔다. 우리 가게도 준비 끝났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준비했어요. 시장 상인 50여 명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눔 물품을 준비했다. 정육점에서는 최고급 한우 육회와 불고기, 과일 가게에서는 신선한 과일, 반찬 가게에서는 집에서 만든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준비되었다. 오전 9시 대형 트럭 세대가 시장 앞에 도착했다. 트럭 옆면에는 미영이의 나눔 봉사단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봉사단장 정민수입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다. 그는 1년 전 할아버지의 사연을 뉴스로 접하고 감동받아 직접 봉사단을 조직한 사람이었다. 작년에 할아버지 사연을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정민수는 30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이끌고 왔다. 대학생부터 주부,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다. 모두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이었다. 오늘 우리가 방문할 곳은 총 5곳입니다. 정민수가 지도를 펼쳤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쉼터 2곳, 어린이 보호시설 2곳, 그리고 독거노인 복지센터 1곳입니다. 상인들과 봉사자들은 함께 물품을 트럭에 실었다. 육회, 불고기, 과일, 반찬, 그리고 상인들이 모은 성금 500만 원까지. 트럭은 나눔의 물품들로 가득 찼다. 트럭이 도착한 첫 번째 곳은 서울 외곽의 해맑음 어린이 보호시설이었다. 학대와 방임으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아이들 30명이 생활하는 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시설장 김미정 씨가 반갑게 맞이했다. 작년에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음식 덕분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한 아이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봤어요 라고 했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5살부터 17살까지 각자의 아픈 사연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오늘 뭐 가져오셨어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미영이 언니와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날이거든. 박태원이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다. 미영이 언니가 누구예요? 아주 착한 언니였어. 너희들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사랑했던 언니지. 오늘 이 맛있는 음식은 모두 미영이 언니가 보내는 선물이야. 봉사자들은 시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신선한 육회를 곱게 다져 양념하고 과일을 깨끗이 씻어 예쁘게 담았다. 반찬들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세팅했다. 점심시간 식당에 차려진 음식을 본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와, 고기다. 이거 진짜 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오늘은 마음껏 먹어도 돼. 시설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행복한 표정으로 육회를 입에 넣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몇몇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 더 먹어도 돼요? 12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오늘은 배부르게 먹어.
이건 너희들을 위한 거야. 식사를 마친 후 박태원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할아버지와 미영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미영이 언니는 너희들 나이였을 때 엄마 없이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 가난했지만 서로를 무척 사랑했지. 미영이 언니는 꿈이 있었어.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에게 맛있는 것을 사드리는 거였어. 아이들은 숨죽이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미영이 언니는 첫 월급을 받던 날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아빠에게 육회를 사드리러 가던 길에 나쁜 사람을 만난 거야. 몇몇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너무 슬펐지만 미영이 언니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너희들처럼 힘든 친구들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보내신 거야.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한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도 미영이 언니가 있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단다. 오늘 이 음식처럼 말이야. 가장 어린 5살 여자아이가 박태원에게 다가와 꼭 안았다. 아저씨, 고마워요. 미영이 언니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박태원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이를 꼭 안으며 흐느꼈다. 오후 2시, 봉사단은 두 번째 방문지인 새희망 여성쉼터에 도착했다. 가정폭력을 피해 남편과 가족을 떠나온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 50여 명이 생활하는 곳이었다. 쉼터장 박혜진 씨가 조용히 맞이했다.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낯선 사람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봉사자들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물품을 옮겼다. 한 여성이 복도 끝에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5살쯤 되어 보이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얼굴에는 아직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돕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박혜진 쉼터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다가왔다. 딸아이는 엄마 뒤에 숨어 두려운 눈으로 봉사자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함께 드실래요? 정민수 봉사단장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점심 준비가 끝나고 여성들과 아이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었다. 약 20명 정도가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오늘 이 음식은 미영이라는 한 여성과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박태원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여성들의 표정이 변했다.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있었다. 미영 씨도 여러분처럼 혼자 힘들게 사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딸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식사가 시작되자 한 여성이 육회를 한 입 먹고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다. 무슨 일이세요? 봉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제게 있나 싶어서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니에요. 쉼터장 박혜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폭력을 벗어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 그 여성은 딸아이를 꼭 안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딸아이도 엄마를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우리 괜찮아질 거야. 이 아저씨들이 도와준대. 식사를 마친 후 봉사자들은 여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대한 계획, 아이들의 교육, 취업 상담까지. 단순히 음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떠나기 전 처음 나타났던 그 여성이 박태원에게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인간답게 대우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영 씨와 할아버지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도 다시 일어서서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어요. 박태원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모든 방문을 마치고 봉사단과 상인들은 할아버지와 미영이가 잠든 묘소로 향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 묘지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박태원은 최고급 한우 육회 1kg과 소주 한 병을 가지고 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제사상을 차렸다. 할아버지, 미영아. 우리 왔어. 첫 번째 나눔의 날을 무사히 마쳤어.
그는 소주잔을 따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어린이 보호시설 아이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독거노인들. 모두 할아버지와 미영이가 남긴 사랑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 다른 상인들과 봉사자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고 앉았다.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용히 할아버지와 미영이를 추모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정민수 봉사단장이 말했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조건 없는 사랑, 기대하지 않는 베품, 그게 바로 할아버지의 유산이에요. 과일상 김철수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40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돈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하는 장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반찬 가게 이순자 씨도 덧붙였다. 미영아, 너는 정말 효녀였구나. 내가 하늘에서라도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 아빠가 너의 꿈을 이루어 주셨단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석양이 묘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박태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저희가 매년 이날을 기억하고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갈게요. 마장동 시장이 단순히 고기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되도록 할게요.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모았다. 약속할게요. 묘비 앞에는 할아버지의 사진과 미영이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주름진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미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다. 마치 할아버지와 미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 우리 딸의 꿈을 이루어줘서. 2027년 11월 7일 두 번째 미영이의 육회 나눔의 날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마장동 시장만이 아니었다. 서울 전역의 30개 시장이 함께 동참했다. 광장시장, 남대문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등 각 시장의 상인들이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광장시장 상인회장이 말했다. 우리도 단순히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성금은 무려 3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음식 기부는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박태원의 정육점은 이제 미영인의 한우라는 새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가게 입구에는 할아버지와 미영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가게의 수익금 10%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고 최영감 할아버지와 미영 씨의 뜻을 이어 이 방식은 곧 다른 가게들로 확산되었다. 마장동 시장의 50여 개 가게 중 40개가 넘는 가게가 나눔 가게로 등록했고 수익금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했다. 장사가 더 잘 됩니다. 과일상 김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가 나눔을 실천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찾아와요. 좋은 일하는 가게에서 사고 싶다면서요. 실제로 마장동 시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30% 상승했다. 나눔이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었다. 2028년 할아버지가 떠나신 지 2년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미영인의 한우 정육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박태원을 보자마자 깊게 인사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박태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죄송한데 누구시죠? 저는 2년 전 새희망 여성쉼터에 있던 김지연이에요. 그때 5살이던 딸과 함께 있었죠. 박태원의 눈이 커졌다. 아, 그때 그분, 기억나요. 그때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이시네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다. 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 사장님과 봉사자분들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 후 직업 훈련을 받아서 지금은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딸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요. 정말 잘 됐네요. 정말 축하드려요. 지연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제 첫 월급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50만 원입니다. 미영 씨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첫 월급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요. 박태원은 감동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지연 씨와 따님이 안정적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에요. 저는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미영 씨와 할아버지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박태원은 결국 그 돈을 받았다. 그리고 즉시 미영의 나눔 기금에 김지연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지연 씨, 당신은 이제 단순히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이 나눔의 고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떠난 후 박태원은 가게 한편에 마련된 나눔의 벽에 지연의 이름을 적었다.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감동받아 기부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2029년 마장동 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다. 미영이 할머니의 나눔 교육이라는 이름의 이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아버지와 미영이의 이야기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다. 박태원은 게스트 교사로 초대되어 아이들 앞에 섰다. 얘들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 마장동 시장에서 일어난 진짜 이야기야.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박태원을 바라봤다. 할아버지와 미영이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아이들의 표정이 변했다. 슬퍼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했다. 선생님,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냥 자기가 쓰면 안 돼요? 한 남학생이 물었다. 좋은 질문이야. 할아버지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 바로 딸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였어. 할아버지는 혼자 행복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미영이와 함께 행복하고 싶었던 거야.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도 나눔을 하고 싶은데 저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박태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눔은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친구가 슬퍼할 때 옆에서 위로해주는 것, 힘든 친구를 도와주는 것,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게 나눔이야.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어린이 나눔 실천단을 조직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마장동 시장을 방문해 작은 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첫 번째 토요일, 30명의 어린이들이 시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상인들을 도와 청소를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미영의 나눔 냉장고를 정리했다. 아이고, 우리 어린 친구들 고맙네. 상인들은 감동했다. 한 할머니 상인이 아이들에게 과일을 나눠주려 하자 한 아이가 말했다. 할머니, 저희는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희도 미영이 언니처럼 나눔을 실천하러 온 거예요. 2030년 미영의 꿈 장학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지난 5년간 모인 기부금과 마장동 시장 상인들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1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재단 이사장에는 박태원이 선출되었다. 제가 이 큰 책임을 맡게 되어 떨리지만 할아버지와 미영이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장학재단은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지원했다. 가정폭력 피해 가정의 자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려는 학생,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 학생. 첫 번째 장학생으로 10명이 선발되었다. 그 중에는 김지연의 딸, 이제 11살이 된 수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장학금 수여식 날, 수진이는 단상에 올라 소감을 말했다. 저는 5살 때 엄마와 함께 쉼터에서 살았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마장동 아저씨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미영이 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수진이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저도 커서 미영이 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이 장학금을 받아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꼭 간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어요. 객석에서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옆에 있던 박태원도 눈시울을 붉혔다. 미영아, 보고 있니? 내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 2031년 박태원은 우연히 은행을 정리하다가 할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 한 권을 다시 발견했다. 처음 발견했던 수첩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수첩이었다. 수첩을 펼치자 할아버지의 떨리는 글씨가 나타났다. 2025년 10월 15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 딸 미영이의 꿈을 조금이나마 이루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만약 누군가 이 수첩을 읽는다면 부탁이 하나 있다.
나의 이 작은 나눔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아직도 미영이처럼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꿈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주면 안 될까? 나는 그저 한 늙은이의 작은 실천이었지만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미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너는 짧은 생이었지만 아빠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너처럼 사랑받고 자라길 바란다.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딸을 사랑한 아버지, 최영감. 박태원은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상인회 회의를 소집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루어드립시다. 상인들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미영의 꿈 이루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이 프로젝트는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못다 이룬 꿈을 찾아 그 가족들과 함께 이루어주는 운동이었다. 첫 번째 사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등학생 이준호 군이었다. 준호는 꿈이 피아니스트였고 첫 독주회를 준비 중이었다. 마장동 상인회는 준호의 어머니를 찾아가 제안했다. 준호 군의 독주회를 대신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군이 연주하고 싶었던 곡들을 전문 피아니스트가 대신 연주하는 추모 콘서트는 어떨까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준호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3개월 후 서울예술이전당 소극장에서 이준호를 기리는 추모 콘서트가 열렸다. 200명의 관객이 모였고 준호가 좋아했던 쇼팽의 발라드와 베토벤의 소나타가 연주되었다. 콘서트가 끝나고 준호의 어머니는 무대 위에 놓인 준호의 사진 앞에서 말했다. 준호야, 내 꿈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들으러 와줬어. 엄마는 정말 행복해.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신 최영감 할아버지와 미영이에게 감사드려. 이 프로젝트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곧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많은 유가족들이 돌아가신 가족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2035년 11월 7일 10번째 미영이의 6회 나눔의 날이 돌아왔다. 이제 마장동 시장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눔의 성지가 되었다. 일본, 중국, 미국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와 할아버지와 미영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다. 미영의 나눔 냉장고는 이제 전국 200개 도시에 설치되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채우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갔다. 미영의 꿈 장학재단은 지난 10년간 500명의 학생을 지원했고 그중 100명이 이미 사회에 진출해 각자의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다. 미영의 꿈 이루기 프로젝트는 200개가 넘는 가족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 주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청년의 꿈은 무료 의료봉사로,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소녀의 꿈은 장학금으로, 화가가 되고 싶었던 할머니의 꿈은 추모 전시회로 이어졌다. 박태원은 이제 60대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미영인의 한우를 운영하며 나눔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날 그는 다시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이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다. 장학생들, 봉사자들, 상인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 할아버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은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 나무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쉬고 위로받고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육회와 소주를 올리며 계속했다. 미영아, 너의 꿈은 이루어졌어. 내가 사드리고 싶었던 그 육회가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이 되었어. 너와 할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유산이야.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할아버지와 미영이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마장동 시장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다. 1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웃고 울고 이야기를 나눴다. 한 대학생이 박태원에게 물었다. 사장님, 이 모든 게 한 할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 있었을까요? 박태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거야. 작은 씨앗 하나가 큰 숲을 만들듯이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할아버지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 그날 밤 마장동 시장은 온통 불빛으로 가득 찼다. 미영의 나눔 냉장고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채우고 있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냉장고에 도시락을 넣으며 물었다. 엄마, 미영이 언니는 정말 천사였나 봐.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미영이 언니와 할아버지는 이 세상의 천사였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도 누군가의 천사가 되게 해주는 거란다. 멀리서 마장동 시장을 내려다보면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시장의 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75세 할아버지와 30대 딸이 남긴 사랑의 불빛이었다. 그것은 유쾌한 봉지에 담긴 희망의 불빛이었다. 그것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던 한 사람의 꿈이 만든 기적의 불빛이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작은 사랑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고 최영감 할아버지와 미영 씨를 기리며